안녕하십니까. 야복한 낚시여행TV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면서부터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노후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들을 하면서 100세 인생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100세 인생이라는 말에 세뇌가 되어서 100년을 살게 된다는 막연한 희망 가운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현실성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토크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100세 인생론의 황당함과 그 어두운 면의 실상을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100세 시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2세, 여성이 88세라는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 82세, 여성이 88세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인구 중에서 간혹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인구 100만 명당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현실을 가지고 100세 수명이 마치 보편화가 되기라도 한 듯이 희망 고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요. 이 달콤한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간혹 100세 이상을 사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야지 이 극소수의 예를 보편화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엄연한 현실을 한번 냉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나이가 40대, 50대만 되어도요, 벌써 각종 병들이 시작이 되곤 하는데 80대가 되면 치매도 오기 시작하고 병 없는 사람들이 없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 자체가 되며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나요? 남자든 여자든 80대 중후반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80대 중후반에 가면 그래도 그나마 장수한 것입니다. 90대에 가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면서 호상이라고 말을 하죠.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50대, 60대에도 가고 60대, 70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대 중후반에 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뭔 100세 시대입니까?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50대 초중반이면 임원으로 승진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회사에서 퇴출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65세가 되면 거의 모든 공직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이 65세가 되면요, 운전면허증도 반납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80세가 넘어서까지 운전면허증을 움켜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60대 중반의 사람들이 돌발적인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65세가 넘으면 운전 부적합자라고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자라고 관계당국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가수라도요, 80세가 넘은 가수는 영감 목소리가 나고 할머니 목소리가 납니다.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출연하면 그 사람의 관록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거지, 목소리는 이미 완전히 맛이 갔어요. 젊었을 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화가나 서예가도 80세가 넘으면 노안이 와서 돋보기 써야 겨우 보이고 손이 떨려서 그림을 못 그리고 붓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80세 넘은 노인이 피아노 배우고 기타 배우고 색소폰 배울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젊어서부터 수십 년을 쭉 해온 사람이라면 그 관록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80세가 넘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80세가 넘어서 배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80세가 넘으면 엄청난 기업 차이가 나는 고공비행을 못해서 해외여행도 사실 힘들고요. 걸어다니지를 못해서도 해외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6m 길이의 그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80세가 넘은 노인이 8m 길이의 보트 트레일러를 차에 연결해서 총 길이 12m가 되는 레저보트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갈 수 있을까요? 80세가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저 맛있는 것이나 먹으러 다니는데 당뇨, 고혈압 때문에 많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소파에 앉아서 그저 TV나 보면서 세월을 보내지 80대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죠? 약봉지 끼고 사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신세인데 100년을 살고 싶을까요? 골골 투병 생활로 연명해가면서 질질 100년 살아서 뭐하게요? 네, 오늘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부터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100세 시대라는 황당한 말로 선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간혹 100세까지 살 사람들도 드문드문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80대 전후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허황된 선동에 속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남은 시간이 긴 줄로 착각하며 여유를 부리다가 60대, 70대라고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대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80대 이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은 배만 부르면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배 부르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미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80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60, 70대의 골든타임을 맹렬하게 그리고 마지막 빛을 올리게 되어짐으로써 인생의 대의미를 증식하는 쾌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80까지입니다. 혹시 그 이상을 살 가능성도 있겠지만 80세 이후의 삶은 그저 밥이나 먹고 사는 생물학적 수명에 불과한 식물인간일 뿐이므로 80세 이후의 삶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80까지이고 이제 그 80세가 몇 년 남았습니까? 남은 연수를 한번 계수해 보세요. 아마 10년 남짓, 20년 남짓일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나게 되어 있고 인생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에 선동되지 마십시오. 인생은 80까지입니다. 80 이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사는 식물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80세까지라고 생각하십시오. 80세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하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초의 미련도 남지 않을 만큼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결코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형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엔진을 꺼버려도요, 그 배의 무게 때문에 그 배 무게에 붙은 가속도로 인해서 2-3km 정도는 그냥 밀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십시오. 50대, 60대에 배우고 시작을 하면 그 가속도로 인해서 80대 이후에도 쭉 밀고 갈 수 있지만 80대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하고 싶은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60대가 넘어가면 배울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50대에 시작을 하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해 보십시오. 삶의 소망과 기쁨과 활력이 생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영상을 남길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영상을 남긴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누가 보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만들어 올린 영상을 누가 보아주지 않더라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기록물을 만든다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나 또는 신앙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생활 수준이 달라서요, 나이가 들수록 관심사가 달라지고 생각이 더욱 완고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래서요, 젊어서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면에서 서로가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만나봐야 서로 관심 없는 이야기나 서로 들어주다가 만남 자체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처지에
서로 다른 생활 수준의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듣거나 기분이 상하게 되면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친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으면 친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혼자서도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취미 생활이 있어야 노후의 삶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늙어서 몰두할 수 있는 좋은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저 멍하게 앉아서 쓸데없이 지나간 과거나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도전 정신을 상실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와 도전 정신을 상실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매도 빨리 와요. 저는요, 젊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틈틈이 해왔습니다. 레저용 배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 완벽하게 터득을 했고요. 뭐 보트든 요트든 카약이든 쌍동선이든 삼동선이든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캠핑카도 만들었고요. 유튜브도 시작을 했습니다. 기타 공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타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기타라는 악기가 얼마나 매력적인 악기인지 기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는 엄청난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하모니카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모니카는 벌써 20년 전에 사놓았는데 20년 동안 묵혀있는, 잠들어 있는 그 하모니카 꺼내서 먼지를 털어가지고 이제 하모니카 시작해서 목에다 하모니카 걸고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하고 기타를 같이 합주하면서 노래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엘토 색소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아크릴 물감이라는 물감이 개발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가격도 싸고 컬러감도 좋고 유화 물감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쉽습니다. 저는 나무판에다가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오려서 그 나무판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아트 미술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늘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노후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의 주제는요, 산, 호수, 빛, 이 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려오는 빛이 있죠. 그리고 바다, 수평선, 섬, 돛을 펼치고 항해하는 요트 그림들, 이런 주제들의 그림을 제가 좀 그리려고 해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세계적인 유명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을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림은 타고나야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 그 영상들을 봤더니 그림은 기법이더라고요. 그 기본적인 기법만 터득을 하면요, 누구든지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그림을 시작할 텐데요, 멋진 그림들을 그릴 겁니다. 그림 그려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그럴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꿈이 없고 도전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저께 나의 기타 연습실에 나의 기타 연습실 새로 시작한 음악 채널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첫 영상을 올렸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엄청 당황스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젊어서는 목소리가 꽤 좋았던 사람이고 노래도 고음과 저음이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음도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저음도 엄청나게 굵은 저음이 났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레저용 배들을 만들면서 미세한 목분 가루와 유리섬유 가루를 워낙에 많이 흡입을 해서 제 폐가 망가지는 줄 몰랐어요. 폐가 망가지면서 기침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캠핑박스가 있는 곳이 대학가의 리빙텔 빌딩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는 8층짜리 리빙텔 빌딩인데 제가 지하 2층에서 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빌딩 자체가 리빙텔 빌딩이다 보니까 밤에 다 잠을 자요. 그래서 소음 제약 때문에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절제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망가진 목소리가 더 기어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목소리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이상을 목소리를 쓰지 않았더니 목소리가 녹이 쓸다 못해 아예 쩔어 붙어버렸습니다. 제가 락 가수 윤도현 씨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락 가수 윤도현 씨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도현은 지금도요, 공연하러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만 탔다 하면 그냥 냅다 괴성을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샤우팅, 팍 소리를 지르는 샤우팅, 이런 창법으로 노래를 하려면 계속 괴성을 질러서 목소리가 열려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약간 쉰 듯한 허스키 보이스의 좋은 목소리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은 가수들이 산속에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이유가 소리를 마음껏 지르기 위해서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아무도 없는 백두대간 깊은 산속을 혼자서 며칠씩 산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고 목소리가 녹슬지 않도록 그 깊은 산속을 홀로 산행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목소리를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어렵게 득음한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심 속의 콘크리트 닭장 속에 사는 운명은 층간소음, 역한 소음이 신경이 쓰여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던 영상도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 안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톤다운 시켜서 조심조심 불러야 했고, 목소리를 절제하다 보니까 음정이 불안해지고 더 목소리 컨트롤이 안 됐던 것입니다. 락 가수들처럼 계속 샤우팅을 질러서 득음 상태에 들어가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편안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 지하 2층 빌딩 주차장에 있는 이 캠핑카 안에서 제 성냥껏 소리를 질러버리며 이 빌딩 전체가 통째로 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지하 2층 주차장에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는 새벽 1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그 심야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촬영을 하는데요. 이 깊은 심야 시간에도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요, 그 소리가 위층으로 울려 올라가니까 청음꾼들이 잠도 안 자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살금살금 다가와서 캠핑카 옆에서 기타 연주 소리와 노래를 듣고 있으니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희 마지막 로망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작은 둥지를 틀고, 제가 손기술이 있어가지고 집 하나 짓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산자락만 하나 있으면 집 짓는 거야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작은 둥지를 틀고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마음껏 음악을 하면서 영상 버스킹을 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꿈입니다. 여러분, 가수 송창식 씨의 음악 스튜디오 노래 연습실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송창식 씨의 그 노래 연습실, 그 뮤직 스튜디오를 보니까요, 한쪽 벽면 길이가 한 8m 정도 돼 보이는데 한쪽 벽면의 전체 넓이에 2m 정도 높이의 스피커가 2m 정도의 높이로 8m 벽을 완전히 꽉 다 채워놨는데 하단에는 대형 우퍼 스피커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중음, 고음 스피커를 쫙 배열해 놨어요. 한쪽 벽면이 스피커로 꽉 찼더라고요. 그 정도 스피커면요, 제가 보기에 한 6kg 이상, 최소한 6,000W 이상의 출력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스피커 시스템에 기타를 걸어서 노래를 하면 전율이 일어나지요. 저는 30년 전에 고출력 스피커에 기타를 걸어서 노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 전율을 알아요. 마약보다 더 무서워요. 저도 구독자가 많아지면 그 정도 스튜디오를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멋진 스튜디오 만들어서요, 음악을 하면서 영상 버스킹을 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꿈입니다. 저에게는요 30가지가 넘는 디자인의 레저보트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아주 버라이어티한 채널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75세까지만 유튜브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65세니까 딱 10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75세까지 맹렬하게 유튜브 하고요. 75세 이후에는 유튜브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75세 넘으면 벌써 영감 모습이고 목소리도 늙은 소리가 나고 매력이 없어요.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딱 75세까지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80세까지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했는데 뭔 100세 시대입니까? 예? 뭔 귀신 신하나 까먹은 소리냐고요. 80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밥이나 먹고 사는 식물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100세 인생이란 말에 속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80세 이전에 다 끝내세요. 후회하지 않고 미래 높도록 100세 시대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80까지입니다. 80세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불멸의 내세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80세가 넘으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세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세 준비에 돌입을 해야 하는 때가 바로 80대의 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도 75세까지만 딱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저를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